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 판례 공부 5월 15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달라 뭐 이런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놨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작성한 기본 공급 약관은 그렇지 않다 및 기본 공급 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요. 지금 요 부분에서는 한번 계속 볼까요? 이게 전기 판매 사업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 사업자 입장에서 뭐가 좀 지금 계약서를 갖다가 고객하고 좀 불리하게,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지금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국전력공사 자체에서의 어떤 공급 계약에 좀 부당한 거나 이걸 좀 본다면 저기인데 그게 아니라서 제가 자, 그 다음 요거는 한번 볼게요. 4번.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에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까? 요거는 위반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렇게 판단해 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하여 인가받은 기본 공급 약관 중에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대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 약관의 규제가 뭐가 부당한지나 아닌지, 이거는 한전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4, 5번은 한번 볼까요? 이런 거 4, 5번 보면은 쭉 끄트머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보시면 발전 도모하고 원칙적으로 한다 이처럼,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도 해놨네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또 호텔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직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이사가 있죠. 이사. 대표이사도 있고 그냥 이사도 있을 텐데 이사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결국에 법인 등기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데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렇죠.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거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건데, 그 다음 단 기업 집단을 구성하는 계열 회사의 이사는 기업 집단이라든지 다른 계열 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도 성관주의 의무, 칭수로 의무 당연히 부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급을 얼마 받는데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의 의무의 내용인데,
이것도 당연히 이사분들은 감시 감독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으로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시 감독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렇죠. 중요하죠. 이분들이 그 의결기관에 있는 이사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거나 성관조의 의무나 충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시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아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리회사라서 그런 겁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라서 특히 있죠. 그 주주들도 있고 채권자들도 있고 아주 이게 상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심하지는 않는데 영리법인은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운영과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수인의 채권자에게 많은 사람들의 채권자에게 금전 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이게 나눠지지 않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죠. 불가분 채권자들 중에서 1인을 집행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이 집행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게, 집행 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 채권자에 미치는지 여부, 그렇지가 않다. 이때 다른 불가분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 채권자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죠. 뭐 대표성을 떼어가지고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 채권의 목적이 금전 채권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뭐 하기 나름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 그 뭐 여기 우리 관리단에서 도급계약도 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관리업체들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일의 완성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 그럼 관리업체가 도급인 우리 관리단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뭐 손해배상 청구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요거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갖다가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죠. 요거는 예전에 제가 판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지를 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해제하고 난 뒤에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알 겁니다. 또 금품과 관련된 금품 수수와 관련된 공무원들 분들께서 이 금품 수수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조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이죠. 조합입니다. 조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식량작목 재배업
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요건사항 있네요. 그렇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해야 되는 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면제받기 반드시 법인세 면제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건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한번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잠깐. 구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인의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등에 관해서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한 구조조특법 제1항에서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조특법의 면제조항에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납부 의무자로 면세 신청 서류 세무서에서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근무안으로 그러니까 아마 의심이 되어 가지고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세 면제를 거부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봐도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많이 봤던 겁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죠. 이게 계속 이거 넘어갈게요. 저번에도 나오더니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정비업의 의미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작업 이렇게인데 제발 이게 튜닝 이런 거죠. 이런 걸 좀 이걸 튜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동차 정비업에 관련된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소음이 좀 심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막 요즘에 보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건지 새벽에 말이죠. 이렇게 소음이 너무 들리는 경우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자, 문서에 관한 보호법익과 대상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 이런 거 허위의 뜻 이런 부분인데 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있죠. 또 보도록 하죠. 5월 15일자입니다. 감사합니다.